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제가 사실 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기 사건을 많이 접하게 돼요. 뭐 사기 유형도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는 그 외로운 남성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기 범행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받아보신 분도 있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모르는 여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메시지가 온다거나, 또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가 온다거나 이런 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텐데, 제가 접했던 케이스 중에 좀 각색을 해서 이제 사이버 여친에게 이제 돈을 뜯긴 그런 케이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몸매가 좋은 여성들의 사진이 뭐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남성들을 유혹하고 돈을 입금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각색한 사례니까 완전히 현실과는 같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씨는 이제 평범한 30대 남자인데요. 근데 이제 연애를 못한 지는 좀 된 상황이고, 성실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곤 있었지만 딱히 뭐 특별한 취미가 있진 않아서 주로 이제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자에게는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평소에 하던 MMORPG 게임이 있었는데 게임 내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디스코드도 해봤더니 이제 실제 여자도 맞고 게임으로 인해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핸드폰 번호도 교환을 하고요. 번호를 교환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여자 쪽에서도 약간 먼저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차 썸을 타는 관계에서 이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 한두 달 정도 계속해서 뭐 카톡상에서는 뭐 사랑해, 뭐 보고 싶어 이런 말들은 계속했지만, 그리고 이제 연인으로서의 어떤 뭐 말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전송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보지 않은 채 계속해서 뭐 게임이나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하게 돼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히 되게 이쁜 여성이었고, 당연히 이제 A씨는 이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이고 그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여자친구는 이제 얼굴을 보자고 먼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A씨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상으로만 대화를 하고 하니까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오히려 여자친구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이제 처음 이제 볼 수 있는 그 어떤 기대에 굉장히 들뜨게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머리도 만지고 단장을 하고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약속 장소로 나가서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뻤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이 맞았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몸매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고 또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약간의 애정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만나게 된 거죠. 이제 A씨는 이제 한 번 만났으니까 이게 무슨 사기가 아니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제 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 몇 달 동안 사실 한 번 만난 게 전부였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슬슬 이제 뭔가 뭐 만나자 A씨가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난색을 표해요.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뭐 자기가 되게 급한 사정이 있고 집에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계속 좀 얼굴을 보고 싶은데 못 만난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자기도 자주 만나고 싶은데 뭐 굉장히 돈을 구하러 다녀야 되고 되게 궁핍해서 만나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게 돼요. 이제 A씨는 마음이 아프죠. 자기 여자친구가 돈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돈을 구하러 다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모아놨던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았던 수천만 원을 이제 빌려줘요. 분명히 빌려줬는데 또 사건이 터지고 또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실제로 만난 거는 한두 번밖에 안 돼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제 연락이 좀 잘 안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A씨는 당연히 이제 좀 불안해지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수소문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A씨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얼굴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름도 계속해서 닉네임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본명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돈도 그냥 어디로 보내라, 그러니까 다른 누구누구 계좌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찰에 이걸 고소를 해봅니다. 고소를 하니까 이제 수사관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화번호도 대포폰이었고 기존에 그 여자친구가 알려줬던 이름도 그 대포폰하고 다른 이름이었던 거죠. 여자친구가 게임을 하던 아이디도 해봤더니 이것도 그냥 누군가한테 이제 아이디를 빌려서 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게 돼요. 근데 아이디를 빌려준 사람도 그냥 돈 받고 빌려줬을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계정 삭제까지 된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를 조금 이제 약간 각색을 한 건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케이스를 하다 보면은 여자친구도 이게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뒤쪽에는 어떤 남자가 있고 뭐 남자가 자기의 뭐 아는 여자나
회사나 그 좀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쁜 여자들을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한두 번만 이렇게 와서 연기를 해주면 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를 시킵니다. 연기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쯤 만나게 해줘요. 그러면 한 번쯤 딱 만났을 때 굉장히 이제 그 남자 입장에서는 행복하겠죠. 근데 알려준 정보나 이런 거는 다 거짓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니 되게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게 돼요. 이제 A씨 같이 이렇게 돈을 보내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뭐 게임에서 만났다거나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만났다거나 했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냥 온라인으로 정상적인 만남을 하기도 하는데 간혹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그 온라인의 익명성을 좀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 같은 거를 현실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뭐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대포 통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체를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입금을 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좀 슬프지만 좀 여자분한테 인기가 없던 분이 갑자기 굉장히 이쁜 여자가 자기한테 대시를 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나에게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행운이 다가오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이제 좀 사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쉽게 어떤 이제 한 번쯤 만나고 이런 부분으로는 사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이제 어떤 돈이 뭐 모자른다거나 뭐 돈을 보내달라거나 이런 요청을 받으시게 되면은 사실은 한 번쯤은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실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요. 완전히 믿으시면 좀 안 되고 사실 가장 좋은 방식은 이제 어플로 통해서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평소 생활이나 이런 걸 또 발견하고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할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여자들을 찾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원이 확인이 돼 있죠. 이게 학교에서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어가지고 몇 년 동안 쭉 알고 지냈다거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적어도 이제 이런 사기를 이렇게까지 당할 것까지는 잘 안 가는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그 온라인 그 사기 행위가 생각보다 이 부분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맨날 익명성을 가지고 뭐 게임이든 어디든 활동을 하는 게 일상화돼 있고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이제 범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그냥 익명성이어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신뢰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약간 대역을 세운다거나 대포 통장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디도 이제 어디서 얻어오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돈을 갈취를 하는 그런 수법들이 지금 사실 생기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상으로 물론 뭐 사람을 믿지 마셔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번쯤은 조금씩 의심을 하면서 천천히 지켜보셨으면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도 좀 한동안은 가진 다음에 신뢰를 하셔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인간은 인간을 완전히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느낀 거는 특히 이게 20대 분들이 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요소를 머릿속에서 삭제를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빠져버리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인간은 대다수가 그냥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도와주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도 해요. 이제 거리를 두라는 거는 신체적인 거리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거리를 좀 두고 그 사람을 좀 지켜보는 그런 훈련을 조금 하시는 게 사실은 인간관계나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고 스킬입니다. 근데 보통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뭐냐면 내가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믿거나 신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약간 연애 경험이 없거나 그런 케이스에서는 뭐 일종의 순진한 남자라고 할까요? 이런 순진한 남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뜯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조금 베이스로 두시고 사람을 좀 판단해 보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당하는 걸 좀 방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각색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